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30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그래도 오후에 거센 반등을 좀 이뤄내면서 금요일 또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에 뭔가 좀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마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좀 귀여움을 주는 루피 인형과 함께 인사를 드리는 썸네일을 올려드렸는데요. 하반기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인 수립과 또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 명확히 됐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7월입니다. 올해가 참 시간이 참 빠르죠. 항상 빠르다는 얘기만 하지 시간 참 느리죠 라는 얘기 하지 않는데요. 그만큼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빠르게 느껴지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신박사의 관심주들 오늘 리포팅들 한번 체크해보면서 오랜만에 이제 종목들 한번 체크해볼 거고요. 2차전지 반등권에 좀 돌입하면서 급반등,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BM의 이제 전환사채 발행이 이 전환사채 발행하려고 눌렀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만큼 2차전지가 반등권에 돌아왔다는 부분도 체크해드리면서 오늘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56%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0.75% 상승해서 양시장 8조 9조 정도 거래대금 터졌고, 상승 종목 수가 이제 코스피 월등히 많은 600 종목, 코스닥도 850 종목, 그리고 이제 수급 구도는 큰 변동은 없어요. 선물 쪽도 외국인이 4,700계약 순매수 정도, 증시 주변 자금은 뭐 변동 없네요. 50조에 신용유자 잔고 19조 4천억. 큰 변동 없고, 오늘 해외 증시 종합 보면 어제 이제 미국 증시는 그냥 나스닥 보합 정도, 다우가 0.8% 상승했습니다. S&P도 0.4% 상승해서 미국 증시는 좋았고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니케이, 홍콩, 대만 다 그냥 보합이고요. 상해 증시는 0.6% 상승, 한국 증시는 오후 들면서 조금 이제 반등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전개됐던 것 같고, 코스피 쪽의 흐름도 60일선 이제 계속 지지 탐색하다가 오늘 이렇게 급반등하는 흐름들, 분봉 차트로 보면 장 초반 눌렀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후반까지 올라오는 모습들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 좀 마무리 국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패턴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장기 평선 하회시키면서 좀 불안 심리 조장되잖아요. 사실 이거 밑에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을 주는데 급반등 했단 말이죠.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이 급반등하면서 지수 같이 따라오는 흐름들 보여줬고, 장 초반 쫙 갔다가 지속적으로 장 후반까지 올라가는 흐름으로 종가가 이제 양시장 모두 거의 이제 고가 부근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차전지 업종도 최근에 이제 이렇게 조정받다가 이 저점만 높이면 돼요. 사실 저점만 높이면 무난하게 잘 조정받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중 고점의 부분에서 고점이 낮춰지는 부분은 부정적인데, 이게 이제 깨지 않는다, 전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서 들어 올려진다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흘러가는지 여부를 볼 필요가 있고, 헬스케어 업종도 이 정도에서는 좀 급반등 나오는 모습인 것 같고, 반도체 오늘 지수보다는 약했네요. 1% 약세니까. 그래도 추세 상승을 계속 이뤄나가고 있고, 소프트웨어, 인터넷 플랫폼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빠지는 흐름이네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반도체, 2차전지, 뭐 헬스케어 업종 세계 성장 산업 내에서 자금이 계속 많이 돌고 있고, 그 선두 주자는 이제 반도체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는 조금 이제 고공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위에서 변동성이 좀 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바이오도 상당히 좀 급반등 나오는 흐름이 전개됐어요. 특히나 이제 바이오 쪽의 수급을 루닛을 비롯한 뭐 AI 관련주가 다 흡수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힘을 못 썼어요, 사실. 근데 뷰노라든지 루닛, 그리고 소마진, 딥노이드, 뭐 JLK, 뭐 AI로 이제 붙었던 종목이 있죠. 소마진하고 지노믹트리는 이제 AI는 아닌데, 하여튼 뷰노하고 딥노이드 같은 기업들, JLK 같은 기업들이 AI로 이제 움직였는데, 그런 게 이제 빠지면서 수급이 바이오 쪽에서도 신약주로도 상당히 돌리는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유한양행도 5% 급반등하는 흐름이 전개됐고요. 특히나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 이제 바닥권에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다가 급반등하면서 저점에 대한 인식들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패턴들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올릭스도 너무 과도하게 좀 빠졌죠. 이 정도는 이제 저점에 대한 인식을 해볼 수 있고, 오로넬 같은 경우는 오늘 2% 상승하면서 주도주의 위용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좋은 모습들이죠. 그래서 시장이 오늘은 좀 반등이 의미가 있는 반등을 좀 보여줬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추세 강화되는 흐름 전개시켰고, ISC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도의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들이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고, 오늘 에코프로 BM이 전환사채 발행했죠. 야, 이거 누르려고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4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을 성공하는 모습으로 오늘 좀 좋은 모습들,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5% 상승으로 저점을 높이는 모습들이 전개되는 그런 구도, 흐름,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PNT 같은 경우도 저점을 높였죠. 대주전자재료도 뭐 그런 모습들. 그래서 무난하게 이제 조정을 받았긴 했지만, 무난하게 돌려세우는 LG엔솔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이 이건 저점 탐색을 해야 될 것 같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이게 특별히 이유는 좀 모르겠어요. 나온 내용이 전혀 없는데 뭐 빠지니까. 하여튼 뭐 요 정도는 뭐 좀 받쳐주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시세는 우리가 뭐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뭐 이게 문제가 있을 게 있을까? 롯데그룹이 또 인수를 했는데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저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이제 주요 종목들도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LNF도 2%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장기평선 지지력 테스트를 해줬고, SK하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저점 계속 높이는 흐름들 전개되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오늘은 반등이 의미 있게 좀 만들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모습, 뭐 크게 부담 없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종목 탐색을 주로 할 거니까, 외국인 기관 동시 수급 쪽에 이제 흐름으로 한번 체킹을 해보면요. 오늘 에코프로 쪽이 많이 들어왔네요. 기아라든지, 그래도 2차전지 쪽 수급들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SK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반도체 동진 세미캠, LNF도 수급이 같이 들어왔네요. PI 첨단 소재도 최근에 근데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코스닥 쪽 넘어가면 뭐 에코프로, 동진세미캠, LNF 같은 기업들, 뉴르메카, 로봇주 뉴르메카도 급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 쪽, CIS, 2차전지 장비 회사죠. 엔캠, 전해질 회사, 첨보, 전해질 쪽이죠. 알테오젠, 바이오 쪽. 그래서 이렇게 좀 뭐 특별하게 오늘 특징적인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반등, 회복, 이런 어떤 키워드로 시장을 좀 분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쪽으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30일 6월달의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장중시장 증권사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반등을 그래도 모색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은 이제 이 정도는 좀 왔다, 많이 왔다, 조정받을 만큼 시간적인 조정까지도 이제 우리가 좀 힘들었던 거는 사실 이게 하루에 뭐 한 2~3%씩 빠지면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뭐 한 1~2주 상간에 이제 뭐 조정을 마무리 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내는 패턴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 흘러내리듯이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뭐 1% 이상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보면. 그래서 요 6월 12일 날 요 기점으로 지금 뭐 거의 한 보름 기간 동안 0.4% 빠지고, 예를 들면 빠질 때 0.7% 빠지고, 1% 안짝으로 빠졌어요. 0.4% 빠지고, 야금야금 이렇게 빠지는 거죠. 0.6%, 그렇죠? 어제도 0.5% 빠졌고 0.67%.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시간으로 지금 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좀 힘든 어떤 구간을 거쳐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주요 어떤 지지 라인 정도라든지 이평 라인,
중요한 뭐 120일, 60일 같은 이런 라인까지 시간으로 좀 빼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도 앞서 이제 60일까지 뺐었고 지금도 60일까지 쫙 뺐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어떤 또 충격 파동이 아니면 여기서 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또 충격 파동이 있으면 또 여기 뚝 했다가 여기 또 121선까지 가려는 그런 모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장 강한 또 저항대 라인의 흐름을 좀 저항을 좀 받는 모습과 함께 조정의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 과정이다. 코스닥도 직전 고점을 이제 갱신하지 못하고 직전 고점에서 이제 요때가 장대 음봉이 중국 그 배터리 회사 관련된 악재였죠. 약간 좀 노이즈 성격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게 그 팩터인지 아닌지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시장이 반응을 하는지 여부죠. 반응해가지고 매물화되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또 시장의 어떤 속성이 아마 여기서도 발휘된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게 문제 있다면 이게 급락 형태로 이렇게 좀 빠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시간으로 빼는 형태라면 이제 우리가 조정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간 조정, 시간 조정, 개인 투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왜냐면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음봉 장대음으로 박살내면 뭐 우리가 힘들다는 것보다는 그냥 충격받고 그런 정도인데 이건 좀 지치게 만드는 패턴인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데요. 그걸 또 견딜 수 있는 자들이 이 추세 흐름들을 취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주식을 하다 보면 이 순간순간의 어떤 흐름에 매몰되는데요. 어떤 추세적인 부분을 볼 수 있었다 봅니다. 지금은 바닥 다지고 정배열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정배열 전환 과정에서 가장 이제 뭐랄까 저항을 받는 그런 지점에서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구간을 거치고 있다고 좀 생각하면서 시장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간 조정의 성격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반도체 종목 중에서 뭐 강한 종목들 꽤나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것들 추세적 강화가 뚜렷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 YC캠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패턴들. 오늘 뭐 주도주 SNS텍은 좀 조정받네요. 그래서 좀 많이 올랐던 것들은 좀 조정받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띄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위아가 4%에 기아, 현대차, 모비스도 1에서 3%, 또 현대오토모빌도 3일 연속 강한 흐름으로 추세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잠시만요. 차트가 좀 느린데요. 현대오토모빌 오늘 밑꼬리를 좀 그리겠지만 이게 추세가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특징적인 부분은 루닛이 이제 고점을 좀 확인했다. 그래서 오늘 음봉을 크게 연속으로 만들고 있고 그 같이 이제 동반해서 올랐던 또 같은 계열 이제 뷰노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명확하게 이제 고점 시그널들 지노 믹트리도 최근에 좀 올라온 듯 했는데 같이 좀 반응하는 흐름이고요. 딥노이드 또 JLK 같은 요 AI 관련된 포지션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이 일제 이제 고점을 찍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바이오 섹터 안에서 이제 수급에 좀 변동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신약주를 볼 필요가 있는 게 녹십자 같은 정말 오랜 기간 누워만 있었던 기업이 바닥에서 또 상승을 이뤄내는 모습들은 수급의 이동을 좀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패턴으로 좀 보여집니다. 셀트론 그룹주들도 더 이상 좀 빠지진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오늘 오후는 뭐 해외 시장이 뭐 급락하거나 하지만 않다면 점진적으로 좀 반등 회복을 해주는 그런 패턴이 시장 전반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하반기에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지금 자율주행 쪽하고 또 이제 꽂고 있는 게 전장 쪽이죠. 그래서 전장 쪽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증권세 시각 6월 마지막 날이죠.
증권사의 시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섹터는 전장 섹터인데요. 전장에 들어선 전기전자다라고 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리포팅이 발간이 됐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좀 괜찮고 이 전장 산업에 대해서 좀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리포팅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오늘 증권사의 시각을 통해서 조금 더 스터디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리포트를 찾아서 한 번 더 깊게 공부해 보시면 이 전장 산업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넓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전망, 전장 산업에 대한 전망, 전체 전망과 전장 산업 내에서 핵심적인 부품으로 꼽히고 있는 부각되고 있는 5가지의 세부 섹터들의 전망,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전장 분야에서 손꼽히고 있는 그룹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요 전기차 자율주행 가치사슬이라는 그 그림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과거 일반적인 자동차 산업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오른쪽 위에를 좀 보시면 완성차 OEM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재, 부품, 판매 회사가 뭐 티어 1, 티어 2, 티어 3, 티어 4로 해서 이렇게 좀 소재와 부품, 그 다음에 완성차 이렇게 형성되는 밸류체인을 좀 구성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전동화로의 변화가 시작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일부 기존에 원래 쓰이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냉각장치라든지 뭐 이런 필요 없어진 또는 중요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동차 산업 내에서도 일부 뭐 티어 2에서 티어 4, 4까지의 일부 업체들이 지금 전동화 시대에서는 그 밸류체인상에서 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 자율주행 기술, 그 다음에 이 파워트레인과 배터리, 그리고 여기에 연계된 어떤 충전 시스템과 폐배터리 재활용 뭐 이런 산업들까지 새로운 산업의 영역들이 그 전기차의 밸류체인을 가치사슬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전기차 자율주행 차로의 혁신은 기존의 일반적인 자동차 산업보다 훨씬 더 다양성을 갖는 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 모터, 배터리,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해서 각종 센서나 소프트웨어, 뭐 신규 부품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전동화로 많은 내연기관 부품들은 감소했지만 전기차, 자율주행차 생태계는 구조적으로 더 다양성을 띠고 있고, 대표적인 기계 산업으로 꼽혔던 자동차 생태계가 전기전자, 반도체, 화학,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한 산업의 무대로 탈바꿈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동화라는 큰 그 시프트, 패러다임의 변화 안에서 이제 다양한 산업에서 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세부 섹터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큰 그림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아래 기사도 간략하게만 참고해 주시면 LG그룹 같은 경우는 전장에 거의 올인하고 있다시피 하죠. 그룹사 전체적으로. 그래서 LG는 차 전장 산업에서 올해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가 불과 어제 좀 LG VS 사업부에서 좀 발표가 됐고요. 삼성이나 현대차나 기아, 밑에는 이제 현대차 기아인데요. 글로벌 커넥티드 카 쪽으로 영토를 넓힌다. 그래서 국내에 또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전기를 통해서 MLCC의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확장이라든지 신제품 출시, 또는 예전에 삼성전자가 인수했던 하만을 통해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성과를 내고 있고, 또 투자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장 산업에 대한 중요도는 국내 대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투자 전략에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오버웨이트로 유지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3년도 전기전자 업종의 주가는 코스피 대비해서 아웃퍼폼 했는데요. 스마트폰 수요가 전기전자 업종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수요는 사실 굉장히 미진했죠. 그래서 관련주들도 스마트폰은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반면에
또 다른 한 축을 이제 좀 구성하고 있는 전장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세로 수혜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서 전장, 개념적인 부분도 한번 짚어드리면 전기, 전자적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칭하는 의미를 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장 부품 사업은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올해 스마트폰 부품 시장의 규모를 전장 부품 시장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0년도 이래로 29년도까지 연평균 14% 정도 성장할 것으로 통계 기관에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도 21년도 스마트폰 부품 대비해서는 또 한 70% 수준의 시장 규모를 좀 형성을 하고 있었지만 25년도에는 120%까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IT 업종 내에서도 전장 업종의 성장세가 향후에도 좀 두드러질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전장 업체도 굉장히 좀 장기 수주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도 작년에 약 24% YOY로 성장을 한 것이 29년도에는 한 5% 수준으로 이제 좀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장 산업의 특성, 중장기 수주 구조를 고려할 때 초기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및 고객을 선점한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도표는 전장 산업에 대한 그 성장률, 성장 전망을 간략하게 좀 시각적으로 나타낸 표고요. 이제 성장세 자체는 현재 시점에서 전망할 때는 조금씩 둔화되고는 있다. 하지만 고성장세는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장 산업 내에서 세부 섹터별로 전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기술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기 동력으로 내연기관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자율주행의 기술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이 큰 두 가지 포인트가 이제 핵심적인 패러다임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포인트들에 기반했을 때 이 전장 산업 내에서 핵심적인 세부 섹터다라고 할 만한 세부 섹터는 한 5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동계, 파워트레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배터리를 제외한 부분이고요. 이 파워트레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모터는 29년도까지 연평균 39%의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건 이제 20년도 대비니까 이제 과거 3년 전 대비라고 보시면 조금 감안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20년도에 한 270만 대 정도의 이제 이 파워트레인이 판매가 됐다면 29년도에는 4,500만 대 규모로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 시점보다는 이제 그 성장세가 20년 대비했을 때가 훨씬 더 가파르게 보이기는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어쨌든 이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배터리만큼이나 핵심적인 이제 구동계 부품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확산, 그 다음에 전기차의 침투율의 증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파워트레인의 성장세를 전기차의 침투율에 단순하게 비례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게, 2차 전지에 적용되는 모터는 한 개가 들어가는 모델도 있지만 듀얼로, 이 파워트레인이 듀얼로 탑재되는 모델들도 굉장히 많고, 고사양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듀얼 모델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파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P나 Q 입장에서도, Q 부분에서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고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 구동계 부분도 우리가 꾸준하게 전장산업 내에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IVI,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칭하는 용어인데요.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29년도까지 성장세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4% 정도니까 거의 뭐 성장세가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인포테인먼트 차량용 내에서 디스플레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면화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고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에서도 이제 화면, 디스플레이의 대화면화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통신, 차량용 통신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핵심적인 분야인데 VTX 기능, 그러니까 차량과 외부의 모든 사물과를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VTX 기능을 강화를 위해서 어떤 통신 기술의 발달, 그 통신 기술을 탑재할 수 있는 부품들의 발달로는 엄청나게 급성장을 할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ADAS, 지금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과 ADAS 분야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강연회에서도 사실 자율주행에 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짚어드렸지만 여기서도 ADAS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 연평균 13% 정도 성장을 하는 세부 섹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DCU, 뭐 카메라, 차량 반도체와 카메라, 레이더, 뭐 라이다 이런 세부 분야별로도 고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는 섹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율주행 기술에서도 전장 부품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 세부적으로만 간략하게만 보면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온세미컨덕터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이 이제 테슬라에 들어가는 LG 이노텍, 그다음에 뭐 삼성전기랑 현대기아차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MC넥스, 렌즈 업체로는 세코닉스, 검사 장비로는 뭐 퓨런티어 이런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에서 좀 이제 해당 포지션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MLCC인데요. MLCC는 과거 2년, 3년 전인가요? 엄청나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가 굉장히 관심도가 떨어진 분야인데 이 MLCC 같은 경우는 전장용 MLCC의 경우에는 기존 모바일 IT 제품 대비해서는 이제 대당 탑재 수량이 늘어나고 가격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차량용 MLCC, 전장용 MLCC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분야다. 그래서 이 MLCC 시장은 일본이랑 한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전장용 MLCC 같은 경우는 일본의 무라타가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그래서 국내에서는 주요 플레이어로는 삼성전기 정도를 꼽아볼 수 있고요. 이 삼성전기는 전장용 MLCC를 이제 22년도에 13종으로 확대해서 개발, 공급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분야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용 반도체인데요. 이 부분도 전 부문에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전체 부문에서 수량의 성장, 그 다음에 고사양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통신 반도체, 이미지 구동 반도체,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 그다음 이런 뭐 다양한 반도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전 분야에서 성장이 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세부 5가지의 세부 섹터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전장 부품이다 라고 하는 것의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분야를 세부적으로도 공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전장 부품, 전장 산업에 대해서 국내의 핵심 그룹은 현재 LG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랑 LG 이노텍을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 LG전자의 전장 사업은 이제 IVI,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 다음에 LG 마그나, 구동 모터 파워트레인입니다. 그 다음에 ZKW, 램프 부문으로 이제 3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 사업 내 매출 비중은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1분기 기준으로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마그나의 파워트레인이 10% 초반, 램프가 한 10% 후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고성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고 목표치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이 좀 실제로 LG그룹의 LG전자의 전장 사업이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수주잔고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21년도 말에는 수주잔고가 60조 원이었는데 22년도 말에 80조 원으로 나타났고, 1분기 기준으로도 이 80조 원보다 더 넘어서는 80조 원을 상회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LG전자의 사업 분야고 핵심 사업 분야다.
LG전자의 전체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도에 1분기 기준으로는 전장 사업 부문이 LG전자 전체에서 10% 정도를 차지를 했는데, 올해 1분기 불과 1년 만에 LG전자의 전체 사업 부문에서 14%, 15%에 육박하는 매출 비중으로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LG전자의 전체 사업 내에서도 점점 더 점차적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에서 마지막으로 전장 사업부 내 수주잔고 내에서 제품별 비중을 보시면 여기 오른쪽 표입니다. 네, LG 마그나의 구동계의 제품별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 기준으로만 봤을 때 LG 마그나의 파워트레인 부문이 10% 초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향후에는 한 20%까지도 올해는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워트레인 분야에서도 점차적으로 좀 가시적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까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의 전장 사업은 자율주행 솔루션, 이게 센싱 부분이죠. 카메라와 레이더. 그 다음에 통신 부문, 이제 V2X, 5G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차 라이트닝 솔루션, 그래서 모터랑 센서 뭐 이런 부분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초소형 광학 기술 그리고 센서 솔루션을 갖고 있는 이제 글로벌 이제 굉장히 기술 경쟁력이 높은 업체이기 때문에 전장 사업 부문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성과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1분기 말 기준으로 전장 사업 부문의 LG 이노텍 내에서 전장 사업 부문의 수주 잔고는 10조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매출 규모 확대, 믹스 개선 이런 부분으로 LG 이노텍 내에서 전장 부문도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LG전자의 전장 사업부는 흑자 전환했고 LG 이노텍의 전장 사업부도 흑자 전환이 올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 본격적으로 기여하는 원년이 올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반기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분야인 것 같은데요. L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금 LG 마그나 쪽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3분기 특히나 이제 멕시코 공장 가동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주가 상승 트리거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전장에 대한 중요도와 또 주목도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내용이 굉장히 좋은 자료 같고요. 이 내용 한 번씩 더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아래 이제 이런 어떤 관련주들, 네, 맞습니다. 분야별 관련주들까지 쭉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보다 더 이 전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군집을 이뤄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자율주행과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자율주행 전장은 좀 묶어서 설명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번 내용 한번 착실히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내용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 마무리 그리고 이제 상반기 마무리 자체가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하반기는 반도체 중심의 강세 흐름과 함께 여러 가지 어떤 모멘텀적인 플레이들, 자율주행 전장 쪽, XR 쪽, 여러 가지 또 이제 테마성의 움직임들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지수는 세게 움직이는 흐름보다는 바이오도 좀 움직여주고 이런 식으로 섹터 장세의 흐름이 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화를 잘 우리가 수입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수고 많으셨고 상반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반기는 이렇게 하늘 햇빛처럼 쨍쨍한 그런 하반기가 되길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이 정도 마치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나눔 인사이트라는 또 이제 독서 또 스터디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독서 클럽 1기가 이제 출범했고 아주 좋은 어떤 반응들 또 이제 뭐랄까요 방향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또 시적인 어떤 트렌드에 반영하면서 앞으로 이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또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보다 더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면서 또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눔 인사이트라는 저의 어떤 미션이 어떻게 실행하고자 하는지, 어떤 걸 추구하고자 하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을 나눠준다는 그런 공유의 시대로서의 어떤 부분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은퇴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고, 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은퇴 준비, 노후 준비, 또 고독 준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제 커뮤니티 돼가지고 서로 그런 고민들을 나누고, 또 새로운 어떤 메가 트렌드 시대에 대한 어떤 공부를 같이 해나가는 그런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에 만든 그 독서클럽 1기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주시는 그런 것들을 저는 기획하고, 또 이제 뭐랄까요, 그 바탕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밥상을 좀 차려드리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맛있게 또 이제 좀 나열해가지고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고자 하고요. 스터디 커뮤니티, 또 우리 인구의 절반은 지방에 있는데요. 지방에는 참 스터디 이런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큽니다. 그런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데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드리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스터디를 해나가면서 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또 4차 산업의 시대에서 이제 점점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넘어갈수록 이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같이 적응하고 그렇게 같이 들어가기가. 그래서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 속도, 그 수능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데, 저도 계속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혼자가 아닌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고민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이제 소속감을 통해서 고독을 탈피할 수 있게 하도록 저희가 이제 나눔 인사이트의 일원이 되시면 여러 가지 어떤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커뮤니케이션하고 투자 스터디로 커뮤니티하는 그런 어떤 비전을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고, 또 4.5 시대에는 많은 편리함도 있지만 이렇게 고독과 양극화라는 부작용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자 합니다. 결국 본질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자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에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눔 인사이트를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대의 변화 흐름을 캐치하고 장기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꾸준히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들여서 질적으로 견고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나눔 인사이트 분야로는 이렇게 이제 예시로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의 많은 분들께서는, 동행가족 분들께서는 각자의 분야, 이런 분야에서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분야에 또 유능하신 분들을 또 이렇게 이제 초대하고 초청하고, 또 내부 일원으로 또 제가 영입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드리고 제시를 드리고, 또 각자가 또 모임을 만든 걸 저희 이제 나눔 인사이트에 제시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같이 기획해 드리고 해서 같이 모여서 시대를 따라간다, 시대를 학습한다,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그게 이제 투자로도 연결되면서 결국은 노후에 대한 어떤 대비라든지 투자에 대한 어떤 성공을 향한 그런 어떤 건설적인 모임으로 만든다. 막 모임 보면 다 그렇진 않지만 사실 좀 막 이렇게 좀 놀자는 식으로, 아니면 술 먹자는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제 보다 더 건설적인 방향에 중심을 두고 스터디 이제 커뮤니티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분들의 일원들의 일부의 프로필들을 일부 좀 공개를 해드려서 어느 정도 이제 나와 좀 맞고 나와 부합되는 분들이 좀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임의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요. 나눔 인사이트의 포지셔닝은 이렇습니다. 세상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어보자. 활력 있게 살아야 된다.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또 은퇴자들에게 제2의 삶을 꿈꾸게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개선하는 방법은 익숙한 나와
결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시선으로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나를 뜯어 고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을 개선하는 방법은 익숙한 나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만큼의 우리는 또 노력을 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움직여야 됩니다. 때로는 너무 새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